우리는 고양이를 사랑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꼭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고양이를 키우는 것에는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책임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양이 집사가 저지르는 실수 22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5배속으로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사람도 사람마다 다르듯이 고양이들도 고양이마다 케이스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시청 바랍니다. 고양이 집사가 실수하는 행동 첫 번째는 바로 물그릇 씻기입니다. 물그릇을 씻는 건 아주 좋은 행동이긴 합니다. 그러나 고양이의 후각은 인간보다 14배 정도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 물이나 음식 그릇을 씻을 때 향이 나는 세제를 사용하시면 고양이가 싫어하니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양이는 강한 냄새를 싫어하며 이런 냄새가 나면 물을 마시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물을 잘 안 마시면 건강에도 좋지 않겠죠? 두 번째는 바로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입니다. 고양이는 습관의 동물로 특히 식단의 변화를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은 무섭고 위험한 일로 인식합니다. 고양이의 음식을 바꾸고 싶다면 천천히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자칫 구토, 설사, 식욕 감소, 건강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 동안 조금씩 새로운 음식을 기존 음식과 섞어주며 천천히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재료의 중요성입니다. 잘못된 먹이는 비만, 영양실조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주기 전에 항상 권장 섭취량을 준수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양이를 자유롭게 먹게 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음식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 비만 예방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개와 고양이의 50% 이상이 비만 또는 과체중입니다. 혹여나 자율배식을 하고 있는데 비만이 아니더라도 혹시 모르니 검진은 한번 받아 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바로 화장실 실수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당 최소 1.5개의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이는 고양이들이 화장실을 단순한 화장실 이상으로 자신만의 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화장실은 고양이들이 바닥에 실내를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고 향이 없는 고양이 화장실을 조용한 곳에 배치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독성 실내 식물입니다. 일부 식물은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습니다. 가장 독성이 강한 식물로는 수선화, 잉글리시 아이비, 진달래, 칼라릴리, 알로에, 베고니아, 피쿠스 등이 있습니다. 혹여나 이와 같은 식물을 키우고 있다면 독성 식물을 집에서 제거하거나 고양이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가 그루밍 중 털에 묻은 꽃가루나 씨앗을 핥다가 독성 물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뼈를 주는 것입니다. 만화와 달리 집 고양이는 생선뼈나 요리된 뼈를 씹어먹지 않습니다. 요리된 뼈는 개와 마찬가지로 부서져 고양이가 먹다가 목이나 위에 걸릴 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반드시 고양이를 위한 사료나 간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에센셜 오일과 디퓨저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에센셜 오일을 제대로 대사하는데 필요한 효소가 부족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살충제, 아로마 테라피, 청소 스프레이, 손소독제, 피부 보습제 등에 들어있습니다. 디퓨저에서 나오는 오일 또한 고양이에게 위험하니 특별히 화장품이나 청소용품 등에 나와 있는 성분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바로 훈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개와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훈련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고양이를 훈련시키면 삶이 더 나아지고 유대감이 자연스레 강화됩니다. 개와 같이 앉아, 일어나, 손, 이런 훈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선반 위에서 내려오거나 가구를 긋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충분히 훈련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바로 집을 고양이에게 안전하지 않게 두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수직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전자기기와 선반 위 물건들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고양이가 올라가면 위험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캣타워나 긴 스크래처 등 고양이를 위한 안전한 수직 구조물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 번째는 바로 고양이의 본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중 문제 행동이라고 여기며 동물행동교정 전문가들에게 문의하는 것 중 대부분이 바로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동물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문제라고 여기며 억제하려는 보호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양이는 개나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고양이도 고유한 특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러니 고양이의 필요를 존중하고 이를 충족시키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 본능에 관련된 내용들은 채널에 많이 있으니 우측 상단에 있는 제목을 클릭하거나 영상 시청 후 채널을 확인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11번째는 바로 고양이를 강제로 상호작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낯선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을 대부분 싫어합니다. 고양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로서 과도한 애정 표현을 싫어합니다. 고양이에게 충분한 개인 공간을 제공하고 혼자 있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번째는 바로 음식을 원래 포장 상태로 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까다로운 동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료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건 먹지 않는 고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집사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 포장 상태로 음식을 보관하면 음식이 신선하고 마르지 않게 유지됩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람이 먹는 것과 고양이가 먹는 것에 대해 차이를 두는 분들이 간혹 있어 알면서도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먹는 음식도 상하거나 영양소가 손실되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보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번째는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가끔 미디어 매체를 통해 뚱뚱한 고양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뚱뚱한 것도 귀엽지만 건강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운동을 안 하면 살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므로 고양이도 개처럼 규칙적인 운동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난감을 이용해 고양이가 쫓게 하거나 스크래쳐나 캣티를 제공해주세요. 퇴근 후나 집안일 이후에 하려면 피곤할 수 있지만 고양이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같이 운동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14번째는 바로 우유를 주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우유를 주는 것이 왜 잘못됐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유가 고양이에게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에게는 유당불내증이 있어 우유를 섭취하면 소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유를 주더라도 고양이 전용 우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15번째는 바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고양이는 물을 좋아하지 않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이는 요로 결석이나 신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수분은 고양이의 식단에 습식을 추가하고 여러 곳에 물그릇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6번째는 바로 구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가끔 헤어볼을 토하는 경우가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집사분들이 정말 간혹 있습니다. 주기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 구토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구토가 자주 발생하면 꼭 수의사에게 데려가셔서 진단을 받아 보기를 권장합니다. 17번째는 바로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도 정기적인 치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수의사에게 치아를 점검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8번째는 바로 수의사 방문을 드물게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수의사 방문이 필요합니다. 잠재적인 문제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가는 게 귀찮을 수는 있지만 동물들은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으니 이렇게라도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19번째는 바로 작은 동물을 해치지 않을 거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도 작은 동물들에게는 포식자이기에 자연스럽게 작은 동물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양이와 작은 동물을 분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번째는 바로 목욕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바로 목욕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입니다. 정말 오물을 뒤덮고 냄새가 나지 않는 이상은 목욕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고양이는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동물로 자주 목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목욕시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측 상단에 위대하신 나흥식 수의사님 채널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21번째는 바로 헤어볼 방지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스스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털을 삼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헤어가 쌓여 토를 하는데 이것이 마치 공과 같아서 헤어볼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헤어볼을 방지하기 위해 고양이를 자주 빗어주고 식단에 섬유질을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2번째는 바로 발톱 제거입니다.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간혹 고양이 발톱이 날카로워 제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톱 제거는 고양이에게 고통스럽고 이동성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의 본능을 존중하고 발톱 제거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양이 집사들이 하는 실수 2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양이에 대해서 알면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묘와 행복한 하루 되세요.